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크리스탈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이야기책을 가져왔어요. 내 안에 힘을 깨우는 특별한 지혜라고, 제목은 코끼리를 들어올린 개미입니다. 영어로는 The Ant and the Elephant. 개미와 코끼리. 빈센 포센트 지음. 빈스 포센트 지음이래요. 유윤한 옮김 21세기 북스. 우리 빈스 포센트 씨는요, 조직 경영학 석사이셨어요. 그리고 북미에서 가장 큰 부동산 투자 서비스의 마케팅 담당 전직 부회장이세요. 현재는 전문 상담가로서 인기 있고 주목받는 경영 컨설턴트, 그리고 Be Invincible 그룹의 CEO입니다. 한 그룹을 비전을 세우게 하고 전략을 짜는 일을 돕고 계신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우리 윌리가 있고요. 작은 개미예요. 그리고 코끼리, 덤보와 만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혜로운 부엉이, 부류와 만나게 되고 새로운 목표, 오아시스를 찾아서 떠나는데요. 이 덤보가 웬만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데려가기. 그래서 5가지 행동 수칙을 정해준답니다. 누가? 브리오가. 그래서 여행하는 도중에 윌리의 실망과 좌절도 나오고, 황금빛 꽃가루는 무언가, 그리고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꿈이 나오고, 브리오의 마지막 수업을 통해서 윌리를 위한 마지막 특별 수업도 있고, 결국에는 꿈을 이루는 윌리까지 가보실까요? 처음에 윌리한테, 우리 개미 윌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어느 늦은 밤, 찰리는 곧 곤히 자고 있는 윌리를 흔들어 깨웠다. 윌리! 찰리를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말했다.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해. 달콤한 꿈을 꾸고 있어요, 윌리가. 그래서 찰리 호들갑에 인상을 찡그리고 겨우 깼는데, 동료 개미들이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탑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거기를 막 나와요. 뛰쳐나와서 이 개미가 또 윌리가 리더신가 봐요, 여기서. 그래서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랬는데 아무도 쳐다보질 않아요. 다 원래 가는 길을 갑니다, 멍청하게. 그래서 윌리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쪽으로 안 된다니까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번개가 치고 돌풍이 가라앉는가 싶더니 몸이 날아갔어요. 그날 밤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폭풍은 개미도시가 제공하던 안락함을 빼앗아 간 대신에 윌리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 합시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기잖아요. 다들은 아니고 위기인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코로나 무시무시한 폭풍이 없었다면 윌리는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윌리는 폭풍우가 휩쓸고 간 오후에 고요함 속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자신이 낯선 곳에 있음을 알아차렸다. 전날 밤 불어닥친 지독한 폭풍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래서 주위를 샅샅이 찾아봤겠죠? 둘러봤겠지만 동료 개미들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알 수가 없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윌리의 마음을 서서히 조여왔다. 그는 밀려드는 외로움과 좌절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으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바나의 일출만큼이나 빠르게 깨달았다. 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임무나 목표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마음속에 질문이 메아리쳤다. 여태까지 개미 집단 속에서 나의 목표가 무엇이었던가? 이 황폐한 곳에서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자신이 주어진 임무에 성실했다고 믿고 있었다. 최근에 여왕개미가 그를 리더로 뽑아줬고 리더 역할에 만족하지 못했다. 동료 개미들을 지휘할 때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멍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이처럼 동료 개미들을 열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무척 힘들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윌리는 자신의 꿈을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 그렇죠. 안 배웠으니까요.
일주일 전에 여왕개미는 윌리를 방으로 불렀다. 윌리가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을 질책하기 위해서였다. 여왕은 윌리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만약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책임을 추궁하겠네. 여왕 같지 않죠? 죄송합니다. 동료들과 떨어져 있는 지금에서야 윌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다. 뒤돌아 생각해보니 진정으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이르자 그는 점점 외로웠다. 괴로웠다. 윌리는 집단과 동료들을 위해 할 일이 많았다.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더욱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재미집단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 또 얘가 나름 긍정적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러면서 털털 털고 일어나요. 작은 개미에 불과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다시 땅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면서 자, 윌리는 다리, 더듬이, 몸 구석구석을 닦고 단장하는 것으로 아침을 맞았으며 자신의 몸무게보다 50배나 무거운 것을 들며 운동했다. 슬프게도 윌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열악한 환경과 지독한 외로움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삶은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 아니라 풍족한 여행길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의 확언.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풍족하지?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여행길이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큰 까마귀가 날라와서 윌리가 그나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식량을 쫙 먹기 시작했어요. 까마귀님, 지금 제 식량을 드시는 것 같은데요? 까마귀는 윌리를 겁주려는데 차가운 눈으로 쏘아봤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음식이 입에 맞는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아하하하, 고맙군. 하긴 맛있진 않네. 난 오아시스로 가는 중인데 거기선 훨씬 맛있는 걸 먹을 테니. 점점점. 놀랬어요, 이 친구가. 까마귀 말에 오아시스라고 그래서 귀가 쏠깃해진 거죠. 오아시스요? 그게 뭐죠? 처음 듣는 말인데? 까마귀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오아시스를 모른단 말이야? 하긴 너 같은 개미 주제 오아시스를 알 리가 없지. 오아시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야. 그곳은 파라다이스야. 네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코코넛, 파파야. 꿈에 어떻게 알겠어요. 이 친구가 망고 등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무엇이든 원하는 일이 오아시스에서는 현실로 일어나지. 저승인가 봐요. 까마귀의 눈은 오아시스에 대한 환상에 젖어 반짝였다. 그러나 윌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재빨리 냉정을 찾았다. 오아시스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지 이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야. 까마귀의 말에 윌리가 물었어요. 까마귀님은 지금 그곳으로 가시는 건가요? 물론이지. 저도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귀찮고 힘드시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법이라도 좀. 내가 왜 너를 데리고 가야지? 라는 말만 남긴 채 유유히 떠났습니다. 이제 오아시스로 가는 것이 윌리의 목표가 되었고 가장 갈망하는 꿈으로 자리 잡았어요. 자, 이제 코끼리 덤보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자, 코끼리의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덤보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억했다. 어렸을 때 먹었던 풀의 맛이라든가 어제 자신의 등 뒤로 내리쬐던 뜨거운 햇살까지도 말이다. 그는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든 모르든 간에 기계처럼 정확한 리듬을 맞춰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야말로 정확한 기억력의 산물이다. 풍경이든 소리든 냄새든 어떤 감촉이든 일단 덤보가 경험한 모든 것은 그의 정신세계에 흔적을 남기며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와, 덤보는 건강하고 힘센 코끼리다. 그런데 지금은 여행을 계속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많이 지쳐 있었다. 덤보의 아버지는 회의주의자였는데 그는 늘 아무나 붙잡고서 삶이 얼마나 고달픈 것인지 떠버리고 싶어 했다. 아이고,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죠. 우리 삶은 잘못을 허락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무시무시한 갈증의 고통을 겪지 않기 바란단다. 너희가 그런 고통을 겪지 않더라도 삶이 괴로운 투쟁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자상한 성품을 지닌 덤보의 어머니는
아들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소심하고 신중했다. 저희 남편 같은데요? 그녀는 항상 코끼리 떼가 가는 안전한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덤보에게 주의를 줬다. 저희 엄마들이네요. 우리 엄마는 안 그랬지만. 덤보야, 위험은 언제나 널 해치려고자 도사리고 있으니 늘 조심하거라. 모든 면에서 지혜로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 훌륭한 코끼리가 되렴. 덤보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랐어요. 코끼리 부모님처럼 열심히 일해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자 했다. 저희 어머님들도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모든 코끼리의 운명이니까. 오유, 무섭네요. 덤보는 늘 순종적이었지만 가끔은 코끼리 집단에 주어진 한계에서 벗어나 보고픈 욕심이 생겼다. 그리고 꿈꾸기를 좋아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엔 현실에서 벗어나 몽상에 젖은 채 진정한 평화로움을 상상하곤 했다. 덤보의 삼촌. 사춘기 시절 덤보는 삼촌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멋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들을 수 있었다. 그 세계에는 깊고 푸른 호수와 달콤한 향기를 뿜어내는 풀, 꽃, 상냥하고 친절한 다른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했다. 천국과 또 같은 그곳에서 먹이나 물, 그늘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도 없었다. 그러네요. 완전 오아시스잖아요, 여기. 그곳은 삼촌이 말했대요. 그곳은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와, 삼촌은 모험에 강하신 분이었어요. 와, 대단하다. 물을 찾아 발이 부르틀 때까지 걷거나 먼지 나는 땅을 파헤칠 필요가 없어. 거기에서 사는 동물들은 모두 행복하단다. 삼촌이 덤보를 붙들고 오아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덤보의 아버지는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덤보야, 귀담아 듣지 말거라. 삶이란 거칠고 고통스러운 거야, 엄마. 이 아비의 말이 실감나지 않거든. 조금만 기다려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될 테니.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이렇게 계세요. 어?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지금 소원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버님. 제발 덤보한테 허황된 얘기 좀 그만하고 진실을 말해주거라.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헐, 정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형 말이 맞기는 해. 코끼리로 산다는 건 정말 힘들지. 이 육체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육신과 하나로 생각하는 우리 능력을 무시하지 마세요. 굉장한 잠재력이 있답니다, 우리는. 자, 그렇게 떠나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지만 덤보는 어머니 품 안에서 지킬 수 있었던 젊음의 순수함과 안전이 그리웠다. 어느 특별한 아침, 덤보는 잘 닦여진 코끼리의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처럼 하늘을 난다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이고, 상상해 보는 거 좋지요. 오아시스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하는 거죠. 그러다가 누굴 만날까요? 네, 맞습니다. 개미 윌리를 만납니다. 어떻게? 그 중간에는 브리오라는 아주 현명하신 부엉이가 있습니다. 비단 코끼리의 삶만 고단하고 힘겨운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채 한 가지 길만 고집하는 존재들로 가득하다. 아주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지혜로운 부엉이 브리오다. 그의 뛰어난 지혜와 시대를 초월한 가르침은 이미 초원의 전설이 되었을 정도다. 브리오는 오래전부터 덤보의 부모를 알고 있었으며 덤보가 허무주의자인 부모 아래에서 자랐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브리오는 높은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이 가엾은 코끼리는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지도 모르는구나. 덤보는 브리오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여기 개미 윌리가 너무나 절망에 빠져서 자기 한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운명은 도대체 무엇이야 이러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때 부엉이가 지나가다 보게 되죠. 네 운명이 뭐냐 이러면서. 근데 윌리의 세상에서도 브리오라는 존재가 전설로 유명했었나 봐요. 그래서 브리오를 보면서 도대체 저도 잘 모르겠으니 그 답을 선생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네가 내 충고를 잘 따르기만 한다면 오아시스 찾는 일을 도와줄게. 어이구, 진짜 대단한 인물 만났죠? 이래서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쵸? 자네에겐 거대한 지성과 잠재 능력이 있다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재능도 가지고 있고. 놀랍니다. 제가요? 그렇다네. 내 말을 믿겠나. 사실 다른 개미들은 자네가 가진 능력이 재능이 없어. 윌리는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궁금해 참을 수 없었다. 내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그런데 왜 아무도 내게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브리오 선생님, 제가 가진 재능이란 게 대체 뭐예요? 자네의 재능은 바로 코끼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지. 제가 코끼리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만납니다. 바로 덤보.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여태까지 윌리가 살고 있었던 게 땅바닥이 아닌 덤보의 등 위에서 살고 있었대요. 이것을 브리오가 얘기해 줍니다. 앞으로 발견하게 될 모든 세계가 자네 것이네.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자네는 코끼리랑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알아야 하네. 이렇게 생각해 보게. 자네와 코끼리가 하나의 팀. 자네는 의식이나 의지 부분을 담당하고 코끼리는 의식 밑바탕에 깔린 잠재의식을 담당하는 거지. 즉 자네는 생각하고 비판하는 일을 맡은 셈이고 코끼리는 자네의 지적인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동력기관이라네. 비록 자네가 코끼리보다 작고 연약한 건 사실이지만 코끼리에 대한 자네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나. 코끼리도 오아시스에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이야.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어. 뭐냐 하면 코끼리는 자네의 내면이 확장된 거라고 생각해야 하네. 좀 더 쉽게 설명해주면 자네가 오아시스까지 가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리를 곰곰이 생각해보게. 몇 년이 걸릴 거야. 코끼리가 자네보다 200만 배 크고 힘이 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코끼리의 힘을 잘 이용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보여서 코끼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다면 자네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게 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거야 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저기 구름이 보여요. 아주 큰 구름이. 새도 몇 마리 보이고 구름이 뭘 하고 있지? 비를 만드는 것 같진 않고 그냥 하늘 위를 유유히 흘러다니는군요. 어떻게 흘러다니는데? 산들바람이 부네요. 구름이 산들바람에 밀려 떠다니고 있어요. 윌리, 만약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구름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 당연히 불가능하죠. 구름이 움직이려면 바람이 있어야겠죠? 빙고, 맞는 얘기야. 자네와 코끼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 구름을 하늘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게 하듯 자네의 역할은 코끼리의 안내자가 되는 걸세. 윌리는 갑자기 너무 많은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브리오가 들려준 모든 말들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일이었다. 새로운 목표 오아시스를 찾으려면 언제나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합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자네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말이지. 자네의 작은 육체 안에 어떤 꿈이 있나?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래서 윌리는 잠시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니군요.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아, 생각났어요. 오아시스에 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이죠. 이봐,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게나. 그러기 위해선 스스로에게 왜? 라는 한마디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은 있나? 좋아. 자네가 스스로에게 왜라고 더 이상 물을 수 없을 때 비로소 꿈이라 불리는 것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어. 코코넛을 한번 생각해봐. 코코넛을 반으로 자르면 여러 개의 층을 볼 수 있어. 코코넛의 가장 바깥쪽 껍질은 거칠고 질겨서 자르기 어려워. 그 다음 껍질층은 너무 딱딱해서 깨부수어야 할 거야. 질기고 딱딱한 껍질층을 지나면 부드럽고 즙이 많은 과육이 나오지. 결국 코코넛의 핵심에 달콤하고 맛있는 보물이 숨어 있었던 거야. 단단한 껍질이 안쪽을 보호하고 있는 셈이지. 자네의 꿈도 코코넛의 핵심과 같아. 자네 안의 꿈, 즉 보물에 다가가려면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해. 하지만 선생님,
전 목표와 꿈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아시스에 가는 거죠. 그런데 굳이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질문이야. 꿈이란 자네를 자극해서 동기를 유발해주지.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해. 자네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왜 그걸 사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라네. 그런 질문이 오아시스를 찾는 데 도움이 될까요? 윌리, 어떤 여행을 떠나려면 우선 그 여행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닌가? 자네가 던지는 왜라는 질문에 대답이 되어줄 자네의 꿈은 자네의 삶과 함께 자네 내면에 자리 잡고 있을 걸세. 바로 오아시스를 찾거나 또 다른 목표를 이루는데도 꼭 필요하지. 왜? 라는 질문은 자네의 코끼리가 반대 방향으로 갈 때마다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줄 걸세. 또한 자네가 화나거나 우울해하거나 절망할 때에도 오아시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걸세. 뿐만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은 자네의 꿈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지. 스스로에게 던지는 왜? 라는 질문은 오아시스보다 더욱 중요해. 이 같은 노력이 없다면 갈 수 없어. 아, 네. 명확한 꿈을 마음에 품어요. 마음에 품어요. 의미 있는 목표에 집중하세요. 여행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좋은 여행이듯 목표 역시 도달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들어올린 개미 꼭 읽어보셔요. 이 책에는 우리가 내 인생의 명확한 목표를 정할 수 있게 항상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현명한 나로 재탄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